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제부터 시작됐네요. 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서 뭐 좋은 점이 뭐가 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트레이딩 뷰에서 최대 6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료 결제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왜 트레이딩 뷰를 결제를 해서 어, 그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차트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XY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아이고, 영어로 돼 있네. 영어나 뭐 한글이나 뭐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106하고 108 요 사이를 뚫지를 못하고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죠. 단 MS 시그널이 여기서 지나가고 있고 월봉 M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월봉이 아니고 주봉이네요. 주봉 M 시그널선이 지나가고 있고 월봉은 요 밑에 있네. 지금 얼마나 크게 정배열이 됐는지를 요것만 봐도 좀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터치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이렇게 계속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요것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흐름으로 나오면 뭐 되는 거겠죠. 가능하면 여기서 그냥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흐름은 그렇지 않네요. 중요한 위치에서 벗어날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짝 올라와서 긴장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 108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다시 우리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기회는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주식 시장 쪽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움직이면. 어차피 투자 시장이 활발하게 되면 좀 더 지나가서 주식 시장 다음으로 돈이 암호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코인 쪽으로도 이제 그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코인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에 그 중점을 두고 보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차트고요. 나스닥 100 차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 가지고요. 살짝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중요한 지점은 11,578입니다. 그래서 11,578을 뚫지를 못하게 되면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겠다. 약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거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살짝 이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578에서 지지를 받아야 좋은 건데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안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기 올라와서 여기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위를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버티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항상 하락한다. 좋지는 않다. 눌림에서 버텨야 되는데 눌림에서 지금 못 버티고 있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나스닥 차트에서는 12월 5일이 포함된 주, 11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요? 저희가 변동성이니까 그 전까지만 일단 여기서 버텨주면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달러 차트하고 이런 그 나스닥 차트 그 다음에 뭐
어저께 보여드렸던 이제 금 차트,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코인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은 음, 일단은 경기가 활발해지면 자금은 기존의 그 투자처로 다 자금이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자금이 코인 시장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코인 시장은 후발주자 아닙니까? 그 투자 시장의 후발주자예요. 그러면 기존의 투자처로 자금이 다 이동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러면 코인 시장도 같이 움직이겠다. 어차피 나스닥 따라가니까 음, 코인 시장도 올라갈 것이다. 나스닥이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이제 많이 회복되면.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살짝 눌렸죠. 여기 터치하고 살짝 눌렸는데 올라와서 여기서 버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못 버티면 그냥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상한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길게 그냥 아래 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쭉 이제 올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한 움직임이 나왔다.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좀 나왔지만은 이렇게 길게 나온 것보다 더 길게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길게 나왔다가 이제 올려갔죠. 요 날이 언제야? 요 날 거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9월 29일. 그러면은 9월 29일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보면 되겠죠. 9월 29일 보겠습니다. 9월 20일 날이네. 그날에 뭔 경우가 있었냐? 특별한, 특별한 변동성은 없었네요. 그렇죠? 옮겨볼까? 특별한 변동성은 없었네요. 특별한 변동성은 없었지만 여기서 일단은 뭔가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서 이제 뭐 큰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USDT의 그런 그 움직임, 코인 시장에서의 그런 움직임, 그죠? 알트코인이 그랬을까요? 이더리움을 한번 보면 알겠네요.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빵이니까 9월 20.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별로 뭐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어, 하여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자금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금은 들어왔죠. 이제 껑충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든지 쭉 이제 버텨서 일단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 이거와 같이 쭉 버티고 나서 이렇게 자금이 이제 온다 오면 좋은 거겠죠. 여기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렇게 껑충껑충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렇게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거를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 차트, 여러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어떠한 거래소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뭐 패대기 치던가 아니면 어느 한순간적으로 그냥 갑자기 뭐 사던가 뭐 그래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과거의 흐름을 봐서 과거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으니까 얘도 그러한 흐름으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세를 시작을 했죠.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이네. 일이 아니고.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이렇게 끌어올렸네. 쭉 내려왔다가 한번 쭉 끌어올리고 이제 가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지금은 알 수는 없다. 단지 무슨 변화가 있을 징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차트, 저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마켓캡 차트로 봐서 이상한 막 변동성이 나온 그런 차트들이 몇 개 여기 있었습니다. USDT 도미넌스인가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USDT 도미넌스인가가 여기에 분명히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를 터치하고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가니까 이게 없어졌어. 이제 원래대로 나와.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 결국 여기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다시 내려갔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 같이 그러한 이제 변동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다행히 내려왔다가 끌어올려서 이렇게 갔는데 얘도 이거와 같이 이렇게 끌어서 올렸다가 가면 되지만 만약에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 예전에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그리고 예전에 또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것만 나온 게 아니고요. USD 도미넌스가 여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터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근처까지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여기서도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거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44B를 넘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USDC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 방어, 코인 시장에서 가격 방어할 수가 있다. 왜? USDC는 미국 투자 자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단지 USDT가 그 모든 거래소에서 그래도 그 마켓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이제 BTC 마켓하고 이제 거의 동등하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SDT로 자금이 빠지게 되면 안 좋은 거지만 이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게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 그 USDC로 들어온 자금으로 인해서 가격 방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USDT가 계속 조금씩 이렇게 빠져. 그러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시장은 급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급락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게 여기에서 지금 찍은 만큼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변동성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변동성 기간 중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섣불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알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토큰이라든가 그런 거에 섣불리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그러한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BTC 도미넌스가 일단 여기를 터치를 못했네요. 41.06을 터치를 못하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요게 내일까지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면 되겠다. BTC 도미넌스로 알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그 가격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금이 BTC 쪽으로 쏠린 건지 알트코인 쪽으로 쏠린 건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단부에 이제 속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그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거가 지금 반증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좀 힘이 좀 별로 없다. 그런 힘이 비트코인 쪽에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힘이 있어야 코인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데 현재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USDT나 USDC로 자금이 들어와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BTC 도미넌스가 여기 39.56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과의 흐름과 전혀 다른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힘들어질 수가 있다. 단 USDT나 USDC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좋은 현상이다. 왜? 알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이제 상승하는 것보다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계속 이어가서 어느 지점에서 횡보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상승하고 다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해서 어느 지점에서 횡보하게 되면 또다시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계속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다시 많은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드디어 불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요. 특별하게 현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올라와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여간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코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근데 아쉽게도 자금이 그렇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 자, 어찌 되었던 USDT 도미넌스는 하락을 해야 된다. 하락을 해야 코인 시장은 상승으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캔들로 이렇게 쭉쭉 이제 해줘야 비트코인 그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하락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USDT가 자금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하거나 살짝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횡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데 USDT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 그 얘기는 현재 코인 시장에서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USDT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 USDT로 자금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갭상승이 계속 일어나면은요. 그거에 따라서 USDT도 계속 USDT 도미넌스도 상승을 합니다. 어차피 USDT에 있는 그러한 발행된 그 시총이 USDT 도미넌스에도 어차피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USDT 도미넌스가 이게 상승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다. 어차피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려면 도미넌스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USDT도 상승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그냥 무조건 하락 추세로 나오면 좋습니다. USDT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USDT 도미넌스는 무조건 하락을 해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이번 변동성 기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 사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될런지는 좀 더 지나봐야지 알겠죠.
자, 그리고 어,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서 하락을 했네요. 상승 추세선을 하락을 했지만,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이 0.057에서 0.067. 그래서 요 구간에서만 이게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세를 이어갈 힘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0.057에서 떨어지게 되면 상승할 힘이 이제 급격하게 빠지면서 어, 이더리움이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별로 안 좋고요. 이것도 지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현재 그 변동성 기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더리움도 11월 23일을 기준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변동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요 구간 1128에서 1196 요 사이에 와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자주색 비슷한 그 붉은색 계통의 상승 추세선은 장기 상승 추세선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보시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떨어져 버리네. 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지지를 받으면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지지만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비중을 조절을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할 때 먹을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매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그 설명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행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보를 하는 걸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보했다가 이제 한번 상승을 해. 그래서 어, 여기가 요 다음에 이제 지지 저항선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 그러면 이제 요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지지 받아. 그럼 여기서 또 사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 받으면 여기서 또 사고. 그래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든 이제 하락장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왔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거가 왜 그런 건지는 어제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업비트 차트에서 지금 보게 되면 단기 추세선에서 지금 살짝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53만 원? 153만 원인 것 같네요. 153만 원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은 HA 로우선이 여기 있고요. MS 시그널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가능하진 않겠죠. 너무 멀죠, 여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행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 거는. 이렇게 먼데 이제 V자 반등 뻥 해가지고 이렇게 튀는 거는요. 사실상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반등해서 좋아할 좋아하려면 USDT나 USDC로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엄청나게 갭상승 나왔죠. 최소한 이 정도의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상승이 딱 나왔는데 먼저 자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자금이 들어왔네? 근데 갑자기 V자 반등을 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승하면 '와 인제 상승하는가 보다.' 한 게 아니고요. 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 단기나 이제 짧게 들어간 거, 그다음에 손실이 적은 거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익절을 해야겠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격의 흐름을 너무 그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이게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금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김치 코인들,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아주 낮아 가지고 막 지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들, 인제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지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 거래소에서 그냥 밀어버리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코인들은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먹어서 '나는 잘한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어차피 다 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을 잡기 위해서는 얘가, 그러한 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와 저항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인제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힘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좀 이따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제 요거 오늘부터 요거 집어놨습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제 차트가 뭐 엄한 곳에 가 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차트처럼 할 수도 있어서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린 거니깐요. 저의 이름입니다. 이드 크립토. 자, 보시게 되면은 XRP, BTC. 그래서 XRP BTC는 지금 하락 쪽에 그 저점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은 그렇게 많지 않다. 힘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에 보시면 매물대 구간,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매물대 구간입니다. 매물대 구간이고,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주봉에서 그린 매물대고요. 이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월봉에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 매물대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 월봉상 매물대 구간인 0. 0.0000271, 2771 사토시를 뚫고 나오게 되면 상승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승의 힘을 어 발산할 수 있는 거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3909 사토시를 딱 뚫고, 여기서 이제 뚫고 딱 올라가게 되면 상승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전까지는 XRP는 어떻게 거래해야 된다?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늘려가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매수를 해서 버틸 수 있는, 버텨서 먹는 그런 코인이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XRP USDT 차트고요. 중요한 지점은 제가 다른 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 그 표시한 거거든요. 여기가 HA 로우 지점, 여기 주봉에서 그린 거하고 이제 일봉에서 그린 거, 여기가 둘이 HA 로우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HA 로우라고 구간이라고 표시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HA 하이선. 그래서 HA 하이선이 이제 주봉에서 지나간 곳. 여기는 월봉과 주봉에서 지나간 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과거에 지나간 선이겠죠. 과거에 지나간 선이지만 좀 이제 긴 선을 이제 표시한 겁니다. 음.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거는 요 지점과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은 이제 한번 덜컹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현재 캔들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온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봉에서 그린 것,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주봉에서 그린 선이지만 이제 여기 근처에도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보이질 않아요, 선이 이렇게. 그쵸?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약할 수 있다. 아, 아니네. 0.43, 0.43에 요게 생겼네요, 주봉에. 그러면 이것도 센 거네. 0.43 여기가 센 거네요. 그래서 여기가 세고, 여기가 세고, 여기가 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센 거니까 예전 과거 차트에 보면은 여기,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다 세 개가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주봉과 그 월봉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여기 0.47, 그래서 여기 0.47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얀색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얀색 점에 여기가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구간이고, 여기는 HA 하이선이니까 요 지점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0.47.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솔직히 어, 그 저의 차트를 공유를 받아도 이거를 다 봐야 됩니다. 이거 보질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면 이제 지표만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만 있어도요. 사실 월봉하고 주봉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지와 저항선이 참 이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서 맞고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본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그쵸? 여기서도 이게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지점, 여기 플러스 100 지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 플러스 100 지점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일봉상에서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게 주봉하고 월봉에서 그린 게 더 센 거예요. 일봉보다. 그래서 이거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지저분한 게 다 그 이유입니다. 이게 좀 되게 지저분하죠.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주봉하고 월봉에서 그린 선을 보통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봉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요거는 일봉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려서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내가 차트를 보고 나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이런 건 그릴 필요가 없죠. 일봉에서 그린 건 그릴 필요가 없어요. 딱 보이니까 전부 다. 여기서도 이거는 그릴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 놓은 거고요. 이게 선을 그려 놓은 거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요런 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것도 필요 없겠네. 다 아니까. 일봉에서 그린 거는 일봉을 보고 보통 판단하게 되니까 사실상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차트가 좀 약간 심플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봉하고 월봉에서는 선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일봉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근데 일봉에서 이렇게 확인하게끔 만들어 놓게 되면 내가 주로 거래하는 그런 차트 있지 않습니까? 뭐 15분봉이라든가 뭐 1시간봉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 보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저게 선물인데 15분봉에서 15분봉하고 뭐 1시간봉, 30분봉 그런 데서 왜 거래를 할까요? 어차피 세세한 움직임을 봐가지고 거래를 하려면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월봉, 주봉, 일봉에서 판단을 하고, 중요한 건 판단을 하고, 어차피 세세하게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다 밑에서 내려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일봉과 주봉과 월봉에 대한 그런 표시점이 없으면, 그런 점이 없어. 그러면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게 선 그어진 거는 이제 1시간봉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1시간봉 차트에 대한 그런 이제 중요한 지점이나 이제 그런 지지와 저항선이 이제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일봉의 그런 흐름, 그러니까 월봉, 주봉, 일봉에 대한 그 흐름하고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 변동성 10소에 이제 걸려 가지고 이제 엉뚱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월봉, 주봉, 일봉에서의 그런 선들을 그어 놓고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 요게 보시면은 이제 1시간봉 차트에 요게 선이 있지만 주봉에서 그린 여기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얘가 진짜 뚫고 올라갈지 못 뚫고 올라갈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지. 주봉에서 그린 선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서 그려야 된다. 그래서 백날 나는 단타기 때문에 15분봉, 뭐 1시간봉, 30분봉에서 보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10수에 걸린다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스탑로스에 계속 걸려.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 걸렸을 때 이제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 계속 돈을 조금씩이라도 까먹게 되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봉, 주봉, 일봉에 대한 그러한 지지와 저항선을 그려 놓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차트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가 보통 제가 설명드리면 뭐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다 지지와 저항선을 그려놓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다 그린 거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렸고, 여기서 지나간 거 여기 하얀색 선이 있고, 여기가 HA 하이선이 여기 월봉에서 지나가고 있지만, 얘가 지금 현재 캔들하고 그냥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은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HA 로우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OBV에 해당되는 거, 중요한 지점, 여기 선은 근 거예요. 이렇게 그어 놓고 주봉에서도 그어 놓고, 이거는 월봉하고 주봉에서 선을 그어 놓게 되면은요, 거의 한 달, 두 달이 지나가야 다른 선이 하나 생깁니다. 되게 한번 그려 놓게 되면 자주 안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봤을 때 새로운 흐름이 나왔어. 새로운 지지와 저항선이 생겼어. 이제 그러면 여기 하나 생겼네?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다시 선을 하나 그어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지와 저항선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이제 거래의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트레이딩 뷰를 차트를 이용해서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나는 내 스스로도 잘하니까 나는 결제를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보면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표만 넣어서 보면 돼. 근데 그렇게 보시려면은요, 그냥 직접 거래소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그 거래소 차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료로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여기 지표에 보시면은 뭐 테크니컬 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 그다음에 이제 볼륨 프로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응용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표는 3 개밖에 할 수 저기 추가가 안 됩니다. 그럼 그 3개 지표로 뭘 하나요? 뭐 거래량 지표는 하나 있겠고요. 그러면 거래량 지표 하나 있으니까 하나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2 개는 뭘로 집어넣어서 보실 건가요? 그러려면 아예 그냥 거래소 차트를 보면 되지 트레이딩 뷰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회하려면 어차피 트레이딩 뷰를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제하려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프로는 40%, 프로 플러스는 굳이 채팅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프로 플러스는 저기 그 50%,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60%입니다. 근데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알아보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프리미엄이어야 된답니다. 프리미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팔로우 수가 10명이 넘어야 되고, 그런데 단 그 고객센터나 이제 그런 데에 문의를 하게 되면 이제 어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심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사 단계가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이렇게 그 모더레이터 분들한테 그 제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게 되면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그런 거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트레이딩 뷰에서 그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요. 제가 봤을 땐 뭐니 뭐니 해도 머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 저 혼자고, 원래 방송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방송은 저 혼자 하고 있죠. 뭐 가끔씩 저기 하모니님이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예, 어차피 그 트레이딩 뷰 직원분이시라서요. 방송하는 데는 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는 유저로서 방송하는 거는 저 밖에 없는데, 유튜브에서 방송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많죠. 이제 유튜브는 일단 뭐니 해도 머니가 생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트레이딩 뷰를 내가 사용하고 트레이딩 뷰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채팅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요 아싸리 방송을 하세요. 방송을 하셔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채팅에서는요 어그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어그로를 이겨가면서 그 채팅을 해서 뭐 시간을 보낸다든가 뭐 정보를 얻는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쩌다 보면 이제 기분이 엄청나게 상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 그 다른 그 코인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많이 얘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어그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갈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주 이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좋지 않다. 그리고 글쎄요. 그런 어그로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 괜히 기분이 내가 그 채팅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대로 행동할 수 있다 하면 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거래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집어쳐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 그냥 어 집어쳐. 그래서 다 팔아 버리고 그냥 한번 쫙 팔아 버리고 술 먹고 쫙 팔아 버리고 그냥 팔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 인제 후회하고 막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 '투자할 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 저도 트레이딩 뷰를 지금 4 년째 좀 5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년 되고 이제 6 년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저 프리미엄으로 맨 처음부터 끊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맨 처음에 다 끊었는데 글쎄 이렇게 지표도 만들어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뭐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해 오다가 이제 좀 더 한번 알릴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저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모더레이터를 모집한다길래 한번 모더레이터를 가입을 한번 했었죠. 저도 맨 처음에는 어 무료 그거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가입하기 전에 이제 30일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 줄 때 프리미엄으로 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막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고 어 이제 그런 이제 활용도 또 한번 체크해 보고 하다 보니깐 좋아서 그냥 30 일이 딱 끝날 때쯤 해 가지고 이제 프리미엄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쭉 저기 해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을 때 그냥 사 가지고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블랙 프라이 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나게 세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결제를 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해 갖고 오고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트레이딩 뷰에 결제를 하라고 하냐면 제가 뭐 트레이딩 뷰에 지금 모더레이터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더레이터는 자원봉사 자원봉사입니다. 모더레이터를 해 가지고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예요. 그냥 때려치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원봉사니까. "나 안 하겠어. 나 열받아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때려치겠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모더레이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좀 알려질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그다음에 좀 억울로 하시는 분들이 좀 줄더라고요. 그전에는 채팅 엄청나게 왔어요. 차트를 뭐 이딴 식으로 올리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 뭐 그런 게 엄청나게 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었습니다, 모더레이터를 하면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모더레이터로 해 가지고 이제 제재를 가할 때 이제 제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차피 제가 제재를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해 주시는 것들은 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저 혼자만의 결정을 해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더레이터 제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하우스 룰을 이제 공지를 해 드릴 때 "하우스 룰이 왜 이 모양이냐. 뭐 비난하냐. 뭐 어쩌냐." 막 말하는데 하우스 룰 자체가 그럽니다 원래. 원 원래 번역문 자체가요. 여기 보시면은 번역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표절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굴어라. 못하게 굴지 마시오.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올려라." 이런 거 "모더레이터 싸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공지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시대요. 그러면은 뭐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저도 트레이딩 뷰에 들어와 가지고요. 하우스 룰을 받은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3 번인가 이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왜 나한테 경고지?'
그래서 찾아봤죠. 그다음부터 하우스룰을. 그래서 하우스를 보고 가능하면 그냥 요거 이거는 것들을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채팅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팅으로 경고받는 거는 이제 없죠. 하나도. 이제 단지 이게 그 아이디어 차트를 올릴 때 이제 뭐 광고성 이제 광고 이제 뭐 뭐 뭐지? 그 텔레그램인가 유튜브인가 그거 한번 이제 글 한번 올렸다고 경고 한번 받았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니 여기 트레이딩 뷰를 저기 회원 가입하고 왔으면 이 트레이딩 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어? 왜 뭐 왜 그걸 아니 왜 트레이딩 뷰가 이상하다고 그 하우스 룰이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우스룰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하우스룰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하우스룰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우스룰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매뉴얼에 있다니까요. 예전부터 해갖고 온 게 매뉴얼이. 그 매뉴얼을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좀 이상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개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말을 좀 바꾼 건 있지만 그냥 기존에 쭉 내려왔던 그 하우스를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는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재 받는 여러분. 제재 안 받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 트레이딩 뷰에 적응을 해서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고요. 이제 제재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역행하는 거죠. 그 역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굳이 왜 역행하면서 서로 싸웁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시려면 트레이딩 뷰의 그 가장 큰 장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차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의 그런 차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수식을 뭐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던가 그런 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만 더 연구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사용하시려면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제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저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요. 다른 분들 거 보지 마시고 제 거 공유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를. 그냥 지표만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어느 정도 차트는 보고 있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른 거 다 지우고요. 요거는 치고 여기서 볼린저 밴드도 필요 없어요. 볼린저 밴드 치우고 요거 딱 OBV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HA 로우 HA 하이 그 다음에 여기 M 시그널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이하 뭐 이제 시간봉이라든가 분봉으로 이제 거래하시려면 이제 요것도 키시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실 때면은 굳이 이건 킬 필요가 없고 이제 일봉 이하 타임프레임 차트를 볼 때는 키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놓고 보시려면은 요거 두 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그 다음에 여기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이제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볼륨의 이동평균선이 26일이에요. 26일에 의해서 26평선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색깔이 진하고 이제 거래량이 평균보다 좀 약하면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걸 표시한 겁니다. 그럼 사실상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이거는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맥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코인의 그런 차트가 추세 추종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오늘자 비트코인 아이디어 차트에도 올려드렸지만
왜냐하면 모든 거래소가 똑같은 차트, 똑같은 거래량을 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자만의 그런 그 거래소의 예 각자만의 그 환경에 따라서 쪼금씩 다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쪼금씩 다 가격과 거래량과 그런 게 다 틀리지만 추세는 따라간다. 그래서 추세 추종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달러 뭐 다르게 뭐 추세 추종으로 뭐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들이 전부 다 가격과 거래량이 다 틀리지만 이제 쪼끔씩 다 틀리잖아요. 쪼끔씩 다 틀리지만 방향은 같이 추세는 같이 나와. 그래서 추세 추종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식에서 추세 추종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요. 한 차트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차트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차트에서만 보이고 한 차트에서만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가격과 거래량이 다른 사람이 보는 거와 100% 똑같다. 그래서 추세 추종으로 그런 건 보는 게 아니고 지지와 저항 이제 그러한 흐름을 이제 보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도 추세 추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패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 관한 한 그런 책들을 서점에서 보게 되면 추세에 관한 얘기, 추세 그리고 그런 저 패턴에 대한 얘기. 그 그 패턴이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차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차를 주고 패턴을 보려면 아싸리 그냥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게 낫다는 거지. 굳이 이거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XRP, USDT예요. 자, 요게 지금 월봉에서 보면 하나, 둘, 세 개네. 크게 보면. 이것도 어차피 여기하고 마찬가지니까. 자, 크게 세 개의 지지와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선이 맥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봉에서. 그러면 크게 여기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크게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어 지지를 받지를 못하니까 크게 또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인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제 그 차이겠죠. 그래서 그냥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가장 만만한 게 이거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만만한 게 피보나치예요. 이게 이상하게 코인 시장에서 많이 쓰는 피보나치 이게 예 저도 쓰긴 하지만 이걸 굳이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아이디어로 많이 분석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거를 아무리 읽어도요. 와닿질 않는다. 그래서 이게 딱 그렇습니다. 자,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제 도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지점을. 내가 선택 지점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틀려져요. 내가 여기서 선택할 건가, 여기서 선택할 건가, 여기서 선택할 건가, 값이 다 틀려. 이거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의 기분에 따라서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상? 사실상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바닥.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려. 타이트하게 잡아. 이렇게 올려. 이게 뭘 맞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요, 그 선택 지점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피보나치에서는 0.618 맞아요. 1.618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0.886 뭐 0.382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잘 맞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맞춘다니까요. 안 맞추는 것 같죠? 내가 생각하는 지점으로 내가 맞춥니다. 0.618이 어디로 될 건지를 내가 맞춰.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춘다니까요. 0.618 여기, 여기 아니겠다. 요즘 0.618 요 정도? 여기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아니야.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맞춘다고요. 안 맞추실 것 같아요? 어? 아니, 이거 이렇게 안 맞추시냐고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이렇게 꺾였으니까, 여기가, 그리고 얘도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게 딱 해놓고 딱 보시나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피보나치를 볼 때 이 글자를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정하면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설정하게 됐는지, 이 선택 지점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만약에 명확하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합니다. 선택을 안 해요. 피보나치를 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을 설명할 때도 어떤 거는 피보나치 비율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피보나치를 신뢰를 많이 하고 했으면 대부분 모든 거에다가 다 피보나치 비율을 다 그어 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거기에선 맞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 선택 지점을 선택하는 거는 그 선택 지점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선택 지점을 어떻게 지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선택 지점을 지정하는 노하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려지는 것들은요. 초보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맨 처음부터 초보자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그려야 된다?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려야 되는 거는요. 중급 이상 이제 차트를 볼 때 딱 볼 때 흐름을 한 방에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그리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엉뚱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게 하는데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어디서 선택하고 어디서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거는 이런 선택은 내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날 때, 그러면 이제 계속 수익이 난다고 하면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수 있다라고 어 아 그래서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피보나치나 피보나치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 가능하시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용해야 될 것은 지지와 저항선이다. 이 지지와 저항선만 알면은요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지지와 저항선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힘든 겁니다. 추세 기반으로 이제 하게 되면 거래가 어렵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맨 처음에 딱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는요. 거래를 하질 못해요. 당연히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석하는 거와 트레이딩, 거래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분석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분석은 분석대로 그냥 하고 그냥 거래는 거래대로 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분석을 왜 해요? 분석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분석을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래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분석은 잘 맞는데 결론적으로 손실이야.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쓸데없는 것만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것만. 그렇게 쓸데없는 것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의 맥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나의 맥점이 어디예요? 저의 그 지표에서는 이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봉상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으면 이제 사겠다. 지지를 받지 못고 저항을 받고 있어. 그러면 기다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턴을 하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선이 어딘선가 또 지지와 저항이 이게 생기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코인은. 지금 여기 중요한 지점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내가 어디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 와서 이제 지지를 받아. 예. 그러면 가장 거래하는 거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만든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기 와서 지지를 받는 건지 저항을 받는 건지 도무지 차트를 쳐다보고는 또 알 수가 없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올라왔네? 지지가 깨졌어. 이거 아니네. 올라와? 하루? 이틀? 여기 지지 받았어? 이러면 어떻게, 여기서 사야 되겠네?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딱 매수를 걸어놔. 그랬더니 이렇게 푹 떨어져 버렸어. 그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게 가장 힘들다. 그 지지와 저항선 지점을 내가 찾는 것도 어려운데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는 게 또 더 어렵네. 찾고 나니까 그렇게 돼 버린다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라도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의 차트를 공유를 받아서 빨리 결제를 하셔 가지고 저의 차트를 공유를 받아서 저의 지표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지와 저항선을 일단은 중요한 지점은 이게 형성이 돼. 형성이 돼. 그러면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최소 1일에서 3일 정도는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 3일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2일에 지지를 받고 이제 뻥 하고 이제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보통 한 3일 정도는 봐야 된다니까 3일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지. 그렇죠. 지지와 저항만 따졌을 때 다른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일절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더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MS 시그널선. MS 시그널 지나와요. 그래서 MS 시그널선을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오늘자에도 아마 그렇게 적어 놨을 거예요. HA 로우선 이상 MS 시그널선 이상 상승을 해서 가격을 유지를 해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MS 시그널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잖아. 여기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해버렸네.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왔네. 그래서 그런 지지와 저항선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HA 하이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급등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A 하이선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급등선이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단 급등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급락할 수 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MS 시그널선까지 뚫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을 했어야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 HA 하이선에 얘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요. 터치를 하게 되면 일단 분할 익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급등선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땡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어디선가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HA 하이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팔아야 된다. 그거죠. 그게 이제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만든 HA 로우선과 HA 로우선, HA 로우선과 HA 하이선의 역할이죠. 그리고 추세가 MS 시그널선이니까 추세가 MS 시그널선에서 추세가 밑으로 떨어졌어. MS 시그널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상승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돌파를 못하고 하락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거래하는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만한 거 없나? 이런 거 보면 되겠네. 자, HA 로선이 여기 지나갔습니다. 원래는 주봉, 달봉을 봐야 되는데 설명드려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만 좀 보고 할게요. 자, HA 로선이 여기 지나갔고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여기 위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MS 시그널선까지. 이제 MS 시그널선까지 위로 올라야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단 지금 저기 HA 로우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HA 로우선에서 일단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얘는 추세선이니까 따라서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지 한번 부딪히겠죠.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제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돌파를 못했더니 하락을 했죠. 이제 그러한 흐름이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 지점이 이렇게 저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일단 버티는 거 아닙니까? 떨어졌다가 어디선가 버텼죠. 이런 걸 보려면 사실상 여기를 마저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봐서 이제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HA 로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을 그어놔야 돼요. 주봉하고 월봉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HA 로선과 HA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거래할 때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가장 큰 게. 그러면 요거를 돌파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하락 추세 중에 그냥 반등이다 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점이 여기 생겼죠.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아닙니까? 마이너스 100은 뭐예요? CCI의 마이너스 100 지점 이하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CCI의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여기는 하락 추세, 여기는 행보, 여기는 상승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지점이 3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겠네 라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럼 나는 거래를 어디서 해야 돼? 여기 올라왔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미리 사셔가지고 하실 건가요? 하실 수도 있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 매도하고
손절하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원래 HA 로우선 위에 이상 상승해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 전환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MS 시그널선도 위로 같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하고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선, 요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최소한 43원 정도, 42원?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겠네요. 여기 40원이니까. 그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다시 중요한 선이 있어. 마이너스 100.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0이 길이가 뭐야? 39.6원이네. 그러면 39.6원, 최종적으로 39.6원에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중요한 지점을 다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거고, 가격대가. 100의 지점을 만족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지점이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9.6에서 올라왔을 때 지지받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디서 팔아? 지지와 저항선을 일단은 여기서 다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봉상 여기는 얼마야? 53.9. 53.9. 일단 53.9. 그다음에 주봉상 여기 57.6. 57.6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53.6. 한 요 정도 되네. 한 요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을 그려놨으면 이제 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 39.6에서 지지받을 때 사게 되면 첫 번째 매도 구간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구간은 여기 HA 하이선. 왜? 급등선이니까. 터치해가지고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지지와 저항선 아닙니까? 근데 1차 매도, 2차 매도. 이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아, 글을 많이 쓰셨네. 예. 자,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요, 그 일봉 차트가 마감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받았다,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거는 과거 주식시장서부터 계속 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지와 저항은 일봉이 마감됐을 때 어디 위치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올라와서 여기서 마감이 돼. 이게 만약에 오늘 캔들이 여기서 마감이 되면 저항을 받은 거고요. 여기서 한번 뚫고 왔으니까 여기 뚫고 왔으니까 저항을 받는 거고, 캔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마감이 돼. 39.6 위에서 마감이 돼. 여기가 중요한 선이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와서 마감이 되면 이제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39.6에서 상승을 해. 여기서 마감이 됐어. 여기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어. 그러면은 지지를 받으려면 뭐예요? 이거 상승을 했어.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어. 처음으로. 그러면 이게 지지를 받은 건가요? 그냥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를 받는지를 보게 되면 얘가 쭉 하락을 해서 여기서 뭐 내려가든 올라오든 마감이 여기서 돼야죠. 그러면 그때 지지가 받은 거죠. 터치를 하던가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던가. 그래서 마감이 요 위에서 이게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고, 내려왔다 올라가게 되면 지지를 받는 거고, 내려왔다 못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마감이 되면 이제 저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선 하나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하지만 보통 3일 정도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아래 이렇게 보통 최소 3분할, 그래서 평균이 요 선 정도가 되게끔 이렇게 분할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지지를 받으려면 어차피 여기를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왔던가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3 개를 이렇게 사게 되면 평균적으로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는 그전에 가격 흐름을 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터치를 하고 이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선을 봤을 땐 저항을 받지만 요 선을 봤을 때는 뭐예요? 요 선을 봤을 때도 저항을 받은 거네. 상승하고 이제 내려오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여기서 마감을 했으니까 다 저항을 받은 거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를 상승을 했어. 그래서 상승을 여기서 마감을 해. 그러면은 마감을 하면 그게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 HA 로우선으로 봤을 때 그냥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마감이 됐으니까 내일이 내려왔다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마감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입니다. 이게 지지를 받은 지 하루, 내려왔다 올라가면 하루,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면 이틀, 내려왔다가 못 올라와 저항,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지지받아.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지와 저항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사시기 시작하면 돼요. 이제 보통 맨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HA 저기 MS 시그널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검증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3개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오는 건지, 이게 과매수 구간,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지와 저항선이 없어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과매도 구간이 세 개가 지금 과매도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하나가 벗어났죠. 이제 CCI 이제 9짜리가 이제 벗어났네. 그러면서 쭉 오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스토캐스틱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고 현재 여기까지가 RSI 이제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다 매수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단지 여기 지금 터치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서 걸어놨으면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니까 신화에서 여기서 걸어놨으면 조금 사줬겠죠.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공격적 매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궁극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얘가 위에서 마감이 됐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지지를 받고 하는 거니까 얘는 지지를 받았으니까 상승하겠다. 라는 걸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중요한 지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힘은 저의 차트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서 그냥 움직이면 그냥 그때 사시면 돼요. 사실상. 위에서 이제 상승할 때 저번에 그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하락을 해서 횡보할 때 사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횡보했다가 상승해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요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격이 하락했어. 상승을 해. 지지를 받아. 그러면 여기서 사고 다시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지받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 하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사. 왜냐면 나의 목표가 이제 어딘지가 중요하겠지만 나의 목표는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HA 하이선, HA 로우선을 지나가서 상승을 했으니까 어찌 되었던 마이너스 100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이지만 HA 로우선도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HA 로우선과 HA 하이선 이게 한 쌍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아무리 못해도 첫 번째 매도는 여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매도는. 아무리 내가 길게 잡더라도.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짝을 질 수 있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100지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플러스 100점은 여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짝을 이루니까. 마이너스 100 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는 상승할 힘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승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제 중간에서 이제 무슨 변화가 있어서 이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짝은 된다. 짝은 된다. 그래서 HA 로우선이 여기 지나갔으니까 HA 하이선 여기가 첫 번째 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는 사실상 여기다. 200원. 와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덜컹하는 지점이 많죠. 요게 HA 다시 100이 여기 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또 덜컹하겠죠. HA 하이선에서 한번 덜컹하고 여기서 한번 덜컹하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다시 HA 하이선이 여기 또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나갔던 흔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번 덜컹하고 이런 덜컹한 거를 다 뚫고 올라올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목표는 여기와 여기다. 이렇게 잡고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게 상승했다 먹는 거. 이게 하락을 해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서 다시 어느 한 지점에서 지지를 받을 때 요게 바로 이게 눌림목 패턴 아닙니까? 근데 이 눌림목 패턴을요,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 같더라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거를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게 길게 당겨 가지고 차트를 보고 주봉, 월봉, 달봉을 보면서 그런 거를 다 따지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원래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지지받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도 지지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눌림목은 아니지만 하여간 여기서 상승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요런 게 다 눌림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0.382를 0.382를 만드는 그 기준이 어디냐니까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382가 조종파 ABC라고 하게 되면 0.382를 만드는 기준은 어딘데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점이잖아요. 근데 그 고점이 어느 고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느 고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느 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느 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고점이요. 고점이 어디예요? 이 고점, 이 고점, 이 고점, 이 고점 어느 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0.382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고점이고 어느가 저점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차트의 고점이 여기 꼭대기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뭐 15분봉에서 고점? 어디서 따지는 건데요? 이상하게 배우신 거예요. 그거 정말 정말 이상하게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1파 시작해서 5파 끝났죠. 그게 그 파동도요. 그 파동을 보는 것, 네, 파동을 보는 것도요. 사실상 그러 이제 예, 저도 피보나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에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저의 기준이 있어요. 저의 기준은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그 이제 변화가 있는
그런 고점에서 그런 고점이나 그런 저점에서 의 그런 그 가격의 그 급변하는 거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 자기만의 그러한 그런 그 선택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1파에서 5파, 5파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1파에서 5파를 정하는 게 다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값들이 다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대한 그런 책들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돼 있어요. 다 추세를 이용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요.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그 설명 설명하신 것처럼 0.382에서 이제 뭐 조종파 ABC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무시를 해 버린다니까요. 0.382가 어딘데.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 그대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텔레파시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딱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확실해요. 누가 봐도 확실한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갖다가 써도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추세를 갖다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틀려. 왜? 서로 생각하는 그 선택 지점을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말이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어차피 그냥 누구하고 대화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만 자꾸 이상한 걸로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뷰를 유료 결제를 해서 저의 차트를 공유를 받아서 이 지표를 쓰라는 이유가요. 이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저한테 뭐 1원 한 장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그냥 좀 객관적으로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 객관적으로 딱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수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냥 객관적이야. 어느 사람이 봐도 다 이해가 돼. 어느 사람이 봐도 다 이해가 가고 어느 지점을 얘기해도 다 이해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을 수가 없죠. OBV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TCR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HA 저기 그 하이킨 IC와 RSI로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다 그 수식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족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석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됩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분석으로 서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분석이 이게 가 가지고 뭐 상승 이제 앞으로 여기 1파, 2파 이제 3파 나왔으니까 4파 나오고 5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그걸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를 논쟁할 시간에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확인해야죠. 눈 빠지게 봐야죠. 눈 빠지게. 아, 이게 지지와 저항을 받을 것인가? 내가 매수하고 싶어. 나 이거 어? 왁스 매수하고 싶어. 언제 지지와 저항을 받을 거야, 이거? 그걸 눈 빠지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매수를 해서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왔잖아요. HA 로우선, HA 하인선, 1차 매도 지점, 마이너스 100조 지점이 있네. 그러면 플러스 100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상승하게 되면. 와, 500원이네? 와우. 그러면 내가, 이거
장기로 끌고 갈 거야? 아니면 단기로 갈 거야? 따라서 여기가 사실상 목표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단기로 갈 건데 저 500원까지 끌고 갈 거야? 그럼 그게 단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로 먹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해서 여기 1차 매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HA 로우선 여기 지나가고 있고 여기 주봉상 MC 견연선이 여기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다음 목표가 요거 아닙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 그러면 여기서 다 털 건지 위까지 올라가서 털 건지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힘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딱 치고 올라가 가지고 힘이 있으면 좀 더 보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다 터는 거고. 야, 그것만 있으면 되지 무슨 5파를 따지고 3파를 따지고 그러게 합니까? 이 왁스를 그런 분석에 의하려면 이게 그래도 중장기로 끌고 가야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그거를 따져가면서 먹는 거지. 단기로 갈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 건. 그냥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만 봐서 매수해서 지지를 받으면 매수해서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분석에 거래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줄이고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왁스를 중장기로 갈 건지 단기로 갈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을.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단기로 먹었을 때 단기로 들어갈 때는 비중을 얼마나 집어넣고 얼마나 비중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가격 상승할 때 어떻게 매도할 건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상승 추세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건 절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요 중요한 지점에서 덜컹합니다 다. 이게 도지 한번 볼까? 도지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지가 깨졌죠. 그러면서 여기 HA 하이선이네. 급락해 버렸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월봉상 매물대 구간이 여기 167원이 있네. 이거 깨고 내려왔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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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손절 못했네.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해요. 지지를 받아야 될까요? 말까요? 지지를 받을까요? 말까요? 지지가 깨지면은 손절하십시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거래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 자꾸 추세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만 보게 되니까 얘가 혹시 여기서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 라는 거에 자꾸 초점을 둬가지고 이게 선을 그어. 이 추세선이나 피보나치나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부합이 되게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기본적으로 그러한 뭐 RSI를 이용한다든가 뭐 1파에서 5파에 대한 그 파동에 의해서 뭐 선택을 한다든가 다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에 위치가 되도록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해서 한다는 건.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래는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추세보다 지지와 저항을 보면 추세 추종을 원하지만 코인 시장이 추세 추종을 추구는 하지만 거래는 지지와 저항선이다. 그리고 추세를 볼 수 있는 선만 있으면 돼요. 여기 추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HA 로선, 저기 MS 시그널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얻기 위해서 빨리 결제하십시오. 결제해서 제 차트를 공유 받으십시오. 공유 받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그 제 차트 보시면 제 차트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요거 없애야 되겠네. 자, 제 차트를 딱 공유하면 이렇게 떠요. 차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쉐어 있습니다. 쉐어 딱 누르시고요. 내 것으로 만들기.
이렇게 되면은요, 차트를 공유 받으신 겁니다. 이게 차트를 공유 받으신 거고요. 자, 이런 선들이 다 필요 없다. 예. 그 프로만 하셔도 예, 프로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 이 선 지저분해. 다 필요 없어. 하면은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오브젝트 트리라고 있어요. 오브젝트 트리 누르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지워지는 것들이니까 요거를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 그래서 제일 밑에 피보나치까지 여기 눌러. 여기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 딱 누르면은 다 선택되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지워버려. 자, 그러면 깨끗해졌죠. 깨끗해졌죠. 그러면 지표만 남아. 지표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맥점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맥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뭐만 해야 된다? 맥점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만 보면 된다. 뭐 개뿔 뭘, 뭘 분석을 하냐. 난 지지와 저항선만 찾는다 이제. 지지 받는지 안 받는지만 본다. 눈 빠지게.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딱 보죠. TRX, 트론, 딱 여기 플러스 100. 여기까지 와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이구나. 딱 나오잖아요. 여기 어제 HA 로선이 여기 지나가고는 있지만 어차피 MS 시그널선을 넘어야 되니까 요게 뭐 플러스 100 우선 하게 되면 이제 상승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HA 하이선 여기 있으니까 80원인가 88원인가 89원인가 여기가 1차 매도 구간이구나. 그런데 여기 월봉상 MC간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기서 한번 덜컹 하겠네. 이제 그런 거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골치 아픈 분석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 단타 위주로 하시려면요. 지금 이것도 예, 이게 훌륭합니다. 저의 차트가.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넘어가기 전에 자, 큰 돈이면 큰 돈일 수 있고 뭐 껌값이면 껌값일 수 있지만 하여간 돈을 새로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거래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사실상 돈 벌기가 어려워요. 투자를 하셔가지고 저의 차트를 보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이 픽을 줬는데 자 어처구니가 없는 게 픽을 한꺼번에 뭐 3, 4개를 줘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으면 여기서 매도, 여기서 지지받으면 여기서 매도, 뭐 이렇게 뭐 여기서 하면은 여기 오가 픽을 3개를 주네.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움직이면 그냥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잖아. 이런 걸 믿고 거래 전략을 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여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00 지점이네. 여기 마이너스 100 지점이 여기 또 있나 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지점 구간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100 지점 구간에서 이제 상승을 해서 올라오면 상승하겠구나. 그러면 뭐야? 여기서 상승하는 여기를 뚫고 올라온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픽이 뭐 있습니까? 자기가 픽을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을 알게 되면, 맥점을 알게 되면.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분이 거래를 하시라고 하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100 지점이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0 지점까지 올라야 되니까, 여기가 월봉상 중요한 지점인가 보다. 이게 선 그어놓은 거 보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그래도, 어찌 되었던 여기 마이너스 100, 여기점까지는 올라와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겠네. MS 시간을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거래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계속 지금 하락하는 것만 봐서.
설명이 좀 한쪽으로 평양이 돼 있네. 자, 여기 상승한 거 봤네. 아, 이거 뭐야? 왜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어? 여기 왜 정확한 거야, 이게? 이상하죠? 왜 정확한 거야, 이게? 아, 이 새끼들이 왜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놈들이 왜 이 캔들이 왜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거지? 왜 저항을 받을까요? 여기서 왜 저항을 받아? 여기, 어? 주봉상 MC 가능선에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네? 신기하다.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어? 지지와 저항선을 따지는데 괜히 허비하지 마십시오. 저의 차트를 쓰셔가지고요. 많이 수익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 가능하시면, 아, 저 리드 크립토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한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건,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뭐,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수익은 저 혼자 매매해서 매매해서 얼뜨니까요. 그냥 와가지고 좀 팔로우 좀 해주시고요. 물서 물터 좀 눌러주시고 좀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잡다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네. 괜히 그렇게 힘들게 거래하지 마시고요. 아, 제가 좀 방송에 좀 미흡하다 보니까 좀 미숙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자주 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일단 핵심만 아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은 가능하면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무상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좀 갔다 오느냐고 좀 늦었는데 내일은 가능하면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맛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